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동안 고마워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? 때로는 너무 가까워서 또 너무 익숙해서 정작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. 오늘은 바로 그 고마움을 오래도록 가슴에 간직한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. 평범한 날의 작은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준 이야기. 그리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온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. 저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. 우리 집은 늘 가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. 아버지는 새벽마다 막노동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허드렛 일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. 아버지의 손등에는 늘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어머니의 손은 빨래와 설거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. 그 손길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집이 참 힘들구나 하는 사실을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그 가난은 더 또렷하게 제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. 아이들은 각자 집에서 도시락을 가져와 점심시간마다 교실에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.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위에 반짝거리는 멸치볶음, 반찬통에서 풍겨나오는 계란말이 냄새는 교실을 가득 메웠습니다. 하지만 제 도시락 가방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. 도시락을 싸줄 쌀이, 반찬을 마련할 반찬값이 없었던 겁니다. 처음엔 친구들에게 들킬까봐 괜히 가방을 뒤적이는 척을 하거나 나 오늘은 밥 안 먹어도 돼 하고 웃으며 넘기곤 했습니다. 하지만 어린 마음에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.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저는 늘 운동장으로 도망쳤습니다. 교실에서 친구들이 도시락 뚜껑을 여는 그 순간이 제겐 차마 마주하기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. 운동장 구석, 낡은 벤치에 앉아 하늘만 멍하니 올려다보던 그 시간, 배에서는 꾸르륵 소리가 났고 부끄러워 그 소리가 혹여 들릴까 다리를 꼬며 꼭 안았습니다. 바람에 실려오는 김치 냄새가 왜 그리도 서럽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. 가끔 친구들이 다가와 너 왜 밥 안 먹어? 하고 물으면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. 나 아침 많이 먹고 와서 배불러. 그 대답 뒤에는 거짓말을 들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따라왔습니다. 하지만 아무도 더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. 그건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. 그 무렵의 기억은 하나같이 배고픔과 부끄러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.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미안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. 미안하다. 내일은 꼭 밥 챙겨줄게.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. 내일도 모레도 쌀독은 비어있다는 것을. 어린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.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? 왜 우리 집만 이럴까? 배고픔은 단순히 위장이 허전한 게 아니라 제 마음 전체를 움켜쥐고 흔들었습니다. 그때 저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아이처럼 느꼈습니다. 친구들 속에 섞여 있어도 늘 외톨이 같았고 웃는 얼굴 뒤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배고프고 외롭던 제 하루 속에서 어느 날 제 삶을 바꾸어 놓을 빵 한 조각이 다가왔습니다. 그날도 종이 울리자마자 저는 책상을 박차고 교실을 나왔습니다. 교실 안에서 들려오는 도시락 뚜껑 여는 소리,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파고드는 순간 그 자리에 앉아있을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. 운동장 구석, 오래된 벤치,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
앉으면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. 하지만 그곳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. 저는 그 위에 앉아 신발끈만 내려다보았습니다. 먼지가 발끝에 내려앉았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. 하늘은 그렇게 맑고 푸른데 제 마음은 늘 잿빛 같았습니다. 배에서는 또다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.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소리는 늘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. 저는 일부러 가방을 뒤적이며 마치 무언가를 찾는 척을 했습니다. 혹시라도 누군가 다가와 "넌 밥 안 먹어?" 하고 물을까봐 그 질문이 너무 두려웠습니다.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.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제 옆에 다가와 서는 기척이 있었습니다. 고개를 들어보니 같은 반 친구 진호였습니다. 진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툭 앉아버렸습니다.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. 왜 하필 지금, 왜 하필 여기로 왔을까?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. 그가 저를 놀리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도 스쳤습니다. 하지만 진호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비닐봉지를 뒤적이었습니다. 그 속에는 따끈한 단팥빵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. 아직 빵집에서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봉지 안에는 따뜻한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. 진호는 빵을 하나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. "이거 내가 아침에 2개 샀는데 하나는 내 거야." 저는 그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. 그동안 숨겨왔던 배고픔이 들켜버린 것 같아 부끄럽기도 했고 누군가 제게 손을 내밀어준 것이 낯설어 혼란스러웠습니다. 저는 본능적으로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. "아니야, 나 괜찮아. 배 안 고파." 하지만 마치 제 거짓말을 비웃듯 배에서 크게 꼬르륵 소리가 울렸습니다. 진호는 눈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. "거짓말. 너 아까부터 배고픈 소리 다 들렸어. 받아. 먹어." 그는 제 손에 억지로 빵을 쥐어주었습니다. 손바닥에 전해진 따뜻한 감촉이 이상하게 가슴까지 데웠습니다. 저는 결국 빵을 조심스레 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.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팥소와 폭신한 빵의 맛. 그것은 단순한 빵의 맛이 아니었습니다.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설명하기 힘든 따뜻함이었습니다. 한 입 두 입 먹을수록 눈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.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지? 나는 그냥 투명인간처럼 살아가고 있는데. 그 질문이 목구멍에 걸려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.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빵을 먹었습니다. 혹여 눈물이 들킬까봐. 그런데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옆에서 자기 빵을 맛있게 베어 물며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.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따뜻했습니다. 그날 이후로 진호는 종종 자기 간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. 어떤 날은 크림빵, 어떤 날은 작은 우유팩, 또 어떤 날은 삶은 달걀 하나였습니다. 그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. "이거 남은 거니까 네가 먹어. 오늘은 내가 2개 샀거든."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. 사실은 일부러 제 몫까지 사온 거라는 걸. 하지만 저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. 그저 묵묵히 받아들고 마음속으로만 "고마워, 정말 고마워하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. 그때부터 점심시간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. 더 이상 두렵고 숨고 싶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. 진호가 옆에 앉아 빵을 나눠주는 시간이었으니까요. 그 작은 나눔은 저를 외톨이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. 친구들과 크게 어울리지 못했던 저는
진호와 함께 있는 그 짧은 시간이 세상 전부처럼 소중했습니다. 빵을 나누며 웃던 순간, 작은 농담에 깔깔 웃던 그 시간이 제겐 가장 빛나는 기억이 되었습니다. 그 빵 한 조각은 단순히 배부름을 채워준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건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준 선물이었습니다. 세상은 여전히 가난했고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는 작은 등불이 켜졌습니다. 그날부터 학교에 가는 길이 덜 두려웠습니다. 더 이상 점심시간을 피하려 운동장 구석을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조금은 달라 보였으니까요. 시간은 흘러 어느새 저는 어린 시절을 뒤로한 채 성인이 되었습니다. 어릴 적 그 벤치 위에서 느꼈던 굶주림과 외로움은 이제 추억의 한켠에 자리 잡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습니다. 20살 무렵 저는 공부와 일을 병행해야 했습니다. 대학 등록금은 커다란 산처럼 제 앞에 놓여 있었고 생활비조차 빠듯했습니다. 낮에는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.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늘 무겁고 지쳐 있었습니다. 손님이 뜸한 새벽 시간, 저는 늘 계산대 뒤에 앉아 졸음을 참으며 과제를 했습니다. 계산대 위에 놓인 삼각김밥이나 빵들이 제 눈길을 사로잡을 때면 저는 고개를 돌려버리곤 했습니다. 한 번 사 먹어도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통장에 남은 돈을 떠올리면 차마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. 그럴 때마다 문득 떠오르던 기억이 있었습니다. 바로 그 시절 운동장 구석 벤치에서 진호가 건네주던 따뜻한 빵 한 조각, 그 달콤한 맛과 함께 가슴속까지 데워주던 온기. 저는 종종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.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. 괜찮아. 지금 배고프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아. 예전에도 버텼잖아. 그 기억은 제게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습니다. 마치 지금의 고단한 현실 속에서 손을 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힘 같았습니다. 하지만 세상은 저를 더 큰 시험대 위에 세웠습니다. 졸업 후 들어간 첫 직장은 기대와 달리 고된 현장이었습니다. 작은 무역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거래처와 연락하는 일을 맡았는데 하루 12시간 넘게 책상 앞에 앉아도 돌아오는 건 박봉과 잦은 꾸지람 뿐이었습니다. 상사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계약 하나가 틀어지면 모든 비난을 떠안아야 했습니다. 지하철에 몸을 싣고 퇴근하는 길, 창밖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기만 했습니다. 어릴 적에는 어른이 되면 자유롭고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. 책임과 의무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. 그런 날이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곤 했습니다.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.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? 언제쯤 이 터널이 끝날까? 끝없는 질문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. 그때마다 저는 습관처럼 서랍 속에서 하나의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. 그 수첩 안에는 대학 시절부터 써온 짧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맨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. 빵 한 조각의 힘을 잊지 말자.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어린 시절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. 진호가 건네준 따뜻한 빵, 함께 나눈 침묵 속의 위로. 그 기억은 제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. 어느 날은 퇴근길에 일부러 작은 빵집에 들른 적도 있습니다. 진열장 위에 놓인 단팥빵을 보고
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. 그날따라 따뜻한 빵 냄새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냈습니다. 저는 지갑을 열어 단팥빵 2개를 샀습니다. 하나는 제가 먹고 나머지 하나는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집에 돌아오는 길, 길모퉁이에 앉아있던 노숙인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.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빵 하나를 내밀었습니다. 여기 따뜻한 빵이에요. 드셔보세요. 그분은 놀란 눈으로 절 바라보다가 이내 손을 내밀어 빵을 받아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 짧은 한마디에 제 가슴이 뜨겁게 울렸습니다.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어릴 적 제가 받았던 작은 나눔이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. 그 빵 한 조각은 단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기적이었습니다. 성인이 되어 맞닥뜨린 고난의 순간마다 저는 그 기억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언젠가 저 또한 누군가에게 작은 빵 한 조각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언제나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.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제 머리카락에도 흰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. 인생의 굴곡진 길을 걸어오며 저는 수많은 기쁨과 슬픔을 마주했습니다. 회사에서 실패도 했고 또다시 일어서기도 했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었고 아이를 키우며 부모의 무게도 배웠습니다. 그 과정 속에서 삶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했습니다.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큰 성공이 아니라 아주 작은 따뜻함이라는 것을요. 이 깨달음은 단지 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 모든 뿌리는 어린 시절 운동장 구석 벤치 위에서 받았던 빵 한 조각의 기적에 있었습니다.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작은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던져놓으며 제게 말했습니다. 아빠, 오늘 도시락 반찬 나눠 먹었는데 내 친구가 진짜 좋아했어.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.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이 다시금 선명히 피어올랐습니다. 그때의 저처럼 누군가가 배고픔을 참고 있었을지 모릅니다. 그리고 제 아이는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아이에게 따뜻함을 건네준 것입니다. 저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. 그래, 바로 이거야. 이게 내가 아이에게 남겨주고 싶은 삶의 방식이지. 그 후로 저는 아이들에게 종종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. 우리 아빠는 어릴 적 점심시간마다 혼자 운동장 구석에 숨어있곤 했단다. 그런데 어떤 날 한 친구가 빵을 건네줬어. 그 작은 빵이 아빠를 살게 했단다. 그래서 아빠는 지금도 빵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.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 제 이야기를 들으며 묻곤 했습니다. 그 친구 지금은 어디 있어요? 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멀리 떨어져 살아서 자주 보진 못하지만 아빠 마음에는 늘 같이 있단다. 사실 진호와는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.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각자의 인생을 살다 보니 소식조차 알지 못하게 된 지 오래입니다. 하지만 제 기억 속에서 진호는 여전히 어린 시절 그 따뜻한 미소를 지은 채 빵을 건네던 소년으로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늘 다짐합니다. 언젠가 다시 그를 만난다면 꼭 말하고 싶다고. 그때 네가 준 빵 한 조각 덕분에 내가 살아남았어. 그리고 그 빵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어.
요즘도 저는 종종 동네 빵집에 들러 단팥빵을 삽니다. 그리고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후배 책상 위에 슬며시 올려두거나 지친 동료에게 건네주곤 합니다. 그럴 때마다 후배들이 말합니다. 팀장님, 왜 맨날 빵을 주세요?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. 빵 하나가 사람 마음을 살릴 때도 있거든. 물론 그들이 제 속마음을 다 알진 못할 겁니다.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작은 빵 하나가 한 아이를 살게 했고, 그 아이는 다시 어른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따뜻함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. 이제 제 인생도 후반부에 들어섰습니다.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순간들이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. 돌아보면 제 인생의 무게를 지탱해준 것은 거창한 성공이나 큰 부가 아니었습니다. 바로 어릴 적 친구가 건넨 작은 빵 한 조각과 그 속에 담긴 마음이었습니다.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지금까지 제 안에서 자라왔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 씨앗을 조금씩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께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혹시 오늘 여러분의 곁에 배고픔을 감추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요? 혹은 힘들어도 내색하지 못하고 홀로 견디는 이가 있지 않을까요? 우리가 건네는 작은 빵 한 조각, 작은 미소,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. 저는 그것을 제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. 그러니 부디 망설이지 말고 나눠주세요.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세상을 바꾸고 또 다른 기적을 이어갈 테니까요. 여러분, 우리는 살아가며 때로는 거대한 성공을 꿈꾸지만 정작 우리를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은 아주 작은 따뜻함에서 비롯됩니다. 누군가 무심코 건넨 빵 한 조각, 지친 하루 끝에 건네받은 미소, 힘내라는 짧은 한마디.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삶의 무게를 이겨내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. 오늘 사연 속 주인공처럼 작은 빵 하나가 인생을 지탱하는 기적이 되듯이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. 거창할 필요도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그저 내 옆에 내가 있다는 걸 나는 알아 하고 전해주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.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무너져가는 마음을 숨기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요? 오늘 집에 돌아가 작은 간식 하나, 짧은 안부 한마디라도 나눠보세요. 그것이 어쩌면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. 삶은 거대한 성취가 아니라 작은 나눔과 기억으로 빛나는 것임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. 오늘도 제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부탁드립니다.